자, 어제 많은 분들이 MBC에서 하는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다들 보셨나요? 저는 보다가 말았습니다. 우와, 못 보겠어, 씨부레. 열딱지가 나서 못 보겠더라고. 야, 이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존경합니다. 못 보겠어, 이게. 와, 진짜 이게. 일단은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홍준표는요, 해프닝이다. 내란 아니다예요. 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란은 아니다. 이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해프닝? 해프닝은요, 어쩌다 일어난 일이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내란 계획을 얼마나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해프닝이라고 합니까? 해프닝이라는 뜻이 뭔지 몰라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계획이 있었고 그걸 실행하려 했으나 실패한 겁니다. 이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줘요. 이것도 되게 점잖은 표정을 한 거예요. 정말 그 진중권 쳐다보던 표정이 방송 내내 유시민 작가가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홍준표 저 인간이 완전히 맛이 갔구나. 유시민 작가가 이제 썰전 섭외가 왔는데 거절했다고 해요. 왜냐? 그쪽 진영 사람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저는 이 질문들이라는 프로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줬다라고 생각해요. 출연해 줬다. 너무너무 나가기 싫지만 출연해 줬다. 이 프로그램에서 논리적으로 홍준표는 하나도 맞지 않았고 유시민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법 공부도 해와서 법 얘기도 따박따박하고 다 했지만 저는 별다른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한길이라는 강사가 하는 거 보세요. 부정선거에 빠져 이제 신앙의 영역으로 가 있잖아요. 부정선거가 아니면 안 돼.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증거를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다 소용없어요. 이미 신앙의 영역으로 가버렸어.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뀔까요? 논리적으로 증거와 데이터를 아무리 갖다 대고 해도 그들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이란 프로그램으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된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거를 모를까? 알죠? 그래도 나와 준 거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유시민 작가의 말에서 그래도 조금 우리가 치유가 되는 요즘에 신경안정제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유시민 작가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많이 치유가 되는데 탄핵이 기각될 수 없다. 탄핵이 기각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홍준표와의 이 토론에서 너무 열이 받아서 박정재 님이 하신 말처럼 마지막에 방송 마지막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당한 것처럼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유시민 작가가 하지 않았던 주장이에요. 유시민 작가는 무슨 얘기를 했냐? 윤석열의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하야하되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야를 하는 것, 받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 아니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 정권을 털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언젠가 한 번은 끊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뭐냐? 해야 된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들은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 이제 이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윤석열과 그 일당들과 이거를 전부 다 처단하는 쪽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그들은 또 독을 품고 이 나쁜 에너지가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이 있죠. 근데 어제의 발언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똑같이 해주기를 바란다. 유시민 작가도 이제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 저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구나. 폭도로 변하는 이찍들,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 그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넘어가서 온갖 선동질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자기 정치 장사만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런 도라이 같은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고 있는 이 일당들을 보아하니 이건 사람 새끼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확신한 걸로 저는 느껴졌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찍들은요 힘센 사람들, 힘센 세력, 권력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힘을 쓰면 얘네들은 무릎을 꿇는 애들이에요.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화가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애들입니다. 자, 홍준표라는 인간과 유시민 작가가 토론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대화가 됩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해프닝만 얘기합니다. 했던 말만 반복해요. 논리적으로 그 어떤 것도 반박하지 못하면서 그냥 우기기만 하죠. 지금 민주파출소 있죠. 민주파출소의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고발당했다, 이것만으로도 커뮤니티에 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힘으로 찍어 누르면 바로 굴복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굴복하는 애들이에요. 힘을 줬는데 어설프게 선비짓 하면서 힘을 제대로 쓰지 않고 대통합이니 뭐니 이딴 소리 하면 바로 기어오르고 개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발언, 이제야 확실히 현실을 직시하셨구나. 윤석열을 어느 정도 봐주자, 테러를 열어주자, 이런 주장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으나 그 모든 근거는 상대방이 인간이라는 전제 하에,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전제 하에 그 모든 논리는 풀리는 거지만, 상대가 인간이 아니고 짐승에 가까우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길들이거나 잡아먹거나. 길들여서 내 말을 잘 따르면 함께 갈 수 있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은 죽이고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둘 말고 뭐가 있습니까? 주인을 막 무는데도 어허허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채찍을 들어야지. 길들이거나 잡아먹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선택지. 짐승에게는 그 둘밖에 없습니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짐승들이 무서워서 숲으로 숨어 들어가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인간을 보면 두려워 떨면서 도망 다니겠죠.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저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이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시를 해야죠. 두드려 잡기 전에 제시를 합니다. 자, 선 넘지 마라. 경고를 하는 거죠. 야, 이 찍들아, 일베, 펜코, 엠팍, 니들 커뮤니티에 글 쓰고 이런 거 좋은데 선만 넘지 마. 근데 어쩔 건데? 선 넘으면 어쩔 건데? 알았어. 고발, 벌금, 징역 따박따박 해주면요 바로 깨갱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이때까지는 그래, 대화해보고 타협해보고 해보자. 우리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걸 확인했어. 그렇게 했더니만 결국은 뒤통수 맞고 우리만 좆된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권력을 줬는데 힘 안 쓰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 이런 심정이거든요. 민주파출소 엄청나게 저쪽에 타격이 있습니다. 걔네들한테 지금 민주파출소가 아주 족같아요. 하나씩 바뀔 거고, 저들은 길들이거나 잡아먹거나 둘 중에 하나, 길들이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다. 이것만 기억하고 그대로 해나가면요 민주당 장기 집권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자, 홍준표와 유시민의 토론을 통해서 정말 그 이찍들의 논리가 얼마나 역겨운지 확인할 수 있었고, 유시민 작가의 고통 알고도 해주신 유시민 작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빚을 또 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